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훈 TV의 이정훈입니다. 오늘 캐릭터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예전에 제가 교육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글도 많이 내고 했는데, 늘 매번 반복되는 질문들, 그다음 반복되는 시행착오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오히려 공유하고 확장시키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말주변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소 영상이 좀 부족하고 하더라도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은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캐릭터 디자인을 하고 싶은 분들이 제게 와서 보여주는 어떤 제안서, 이미지들 갖고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고 잘 이쁜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이쁜 그림을 그린 사람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피카소부터 시작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 실력으로 평가받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그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그림으로 유명한 대학교, 무슨 학과 출신을 내세워서 하려고 많이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림, 특히 캐릭터 디자이너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여러분의 학과와 출신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와 결과물들이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거나 감동을 주거나 흥미를 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다라는 거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물론 후에는 그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지 말고 말아라. 제가 해두고 싶은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우선 첫 번째는 남의 그림들을 좀 따라 그렸으면 하는 겁니다. 똑같이 따라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여러분의 스타일로 한번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의 캐릭터로 변형을 시켜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감상해왔던 수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명화도 있고, 유명한 화가들도 있고, 그게 동양화가 됐던, 아니면 민화가 됐던, 아니면 서양화가 됐던, 아니면 현대 미술이 됐던, 내가 보암직했던 그림인데 캐릭터로 바뀌어 있는. 첫 번째, 그걸 먼저 따라 그리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거기서 여러분의 화풍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릭터 디자이너로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이 통상 순수 미술이나 일러스트 같은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포토샵을 통해서 배워왔겠지만 결과물들은 A부터 Z까지 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부분 다 똑같다라는 느낌밖에 안 줄 때가 많아요. 그 중에 간혹 따라 그리는 그림들이 주는 공통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다르네. 이 느낌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일반인들도 그 그림에서는 멈춰서도 보고 있는 감동이 굉장히 색다릅니다. 누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천지창조라는 그림 중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손끝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 명화는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고 수많은 어떤 TV 광고나 CF 등에서도 많이 등장을 했던 그림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쪽에 하나님 역할의 캐릭터를 하나 자기가 집어넣고 아담의 역할을 캐릭터를 붙여넣고 손가락에서 악수로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꾸면서 캐릭터가 완성이 되고 그림 화풍이 바뀌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작업을 많이 하는 분들은 거기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림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라. 조금 실력이 좀 약간 수준이 높은 대학생이나 프리랜서 분들은 그래도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그렇지 않은 초, 중,
요즘 고등학생들도 만약에 이 그 영상을 본다면 가장 실수하는 게 그림이 한 장으로 끝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다음 그림이 이어지거나 한 장 한 장 웹툰을 그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그림을 테마를 가지고 그리는데 이 그림 따로 저 그림 따로 어떤 친구는 용을 멋있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로봇을 또 멋있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는 또 동물을 멋있게 그렸어요. 다 따로죠. 동물을 시작했으면은 동물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사자와 토끼가 있는데 사자를 때려잡는 토끼를 그린다든지 약간의 왜곡된 재밌는 표현을 반영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렇게 그리라는 겁니다. 동물이 완성이 되면 이번에는 아마존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아마존의 생태계 밀림, 그 다음에 아니면 SF, 우주로 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역사물로 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 나의 캐릭터를 잡았고 임진왜란 열한 때 왜군을 무찌르던 캐릭터들, 나의 캐릭터들 그런 역상 속에 담아서 이야기를 하나의 테마로 이어갈 때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합니다. 웹툰 같은 경우는 학원물들이 많죠. 근데 그 장면들이 계속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웹툰들 사실 그런 장면들을 모아 놓으면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작게는 동화 그 그림의 중간중간에 장면들을 연장하면 그게 사실 웹툰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말풍선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꼭 이야기를 넣으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그 그림이 항상 주는 일관된 메시지. 저 그림을 보면은 나는 누가 떠올라. 여러분이 잘 아는 캐릭터 중에서 미피라는 캐릭터가 있을 겁니다. 미피를 보면 항상 일관된 패턴으로 일관된 이미지로 계속 그려지고 가고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야기가 담겨져야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내 캐릭터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나는 캐릭터가 동그래야 돼. 내 눈의 위치는 정확히 여기여야 돼. 그리고 내 캐릭터는 항상 색깔 중에 색깔 남바가 이러이러한 남바이어야만 되고 몸은 항상 이거만 맞춰야 돼. 그리고 나는 컴퓨터 라인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항상 이런 형태로만 가야 돼 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그림을 그리시는 여러분들도 매일 옷을 갈아입죠. 헤어스타일을 바꾸시죠. 매일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도 매일 바꾸시고 눈 화장도 바꾸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매일 바꾸고 유행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데 내 캐릭터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항상 똑같아요. 쉽게 말해서 그 미키마우스도 천천히 변화가 되었죠. 1939년인가요? 미키마우스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미키마우스 처음 나왔을 때의 모습과 지금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앞으로 또 다를 거예요. 피카츄도 마찬가지고요. 도라에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천천히 바뀌었던 캐릭터가 달리 지금 굉장히 시대가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캐릭터가 어떤 형상의 동그란 형태의 캐릭터이었지만 어떤 장르 가거나 어떤 표현을 할 때는 약간 길쭉하게 바뀌거나 찌그러진 모습으로 갈 수도 있어요. 과감하게 찌그러질 수도 있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게 전 좋다고 보고요. 특히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렸다? 한 번은 동양화로도 그려서 표현될 수 있어야 되고요. 유화로도 그려서 표현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캐릭터가 저는 좋은 캐릭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캐릭터 그림을 여러분이 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림을 어떤 시화전에 가서서 걸어놓고 그림을 한 장에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팔 게 아니고 그 그림 이미지를 누군가는 내 상품에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상품화의 라이센싱을 통해서 로열티를 받고자 한다면 그걸 원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캐릭터 왕구만 있는 게 아니고 캐릭터 상품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어떤 순수하게 제조업일 수도 있고요. 도자기 업체일 수도 있고요. 그 업체마다 다른 원하는 그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패턴들이 여러분들이 그려놓는 그 그림 속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리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생산성입니다. 아까 좀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쁜 옷을 하나 사 입었어요. 아주 좋은 옷을 사 입었어요. 근데 내일도 입고 모레도 입고 일주일 동안 입고 1년 동안 입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옷이 과연 유행에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추지 못합니다. 그 시대의 반응에 캐릭터는 유행을, 트렌드를 반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루하루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루에 저는 한 장씩 무조건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그렇게 그린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을 반영을 해서 뭐 테마로 가시던 뭐로 가시던 그래봐야 1년에 365장입니다. 내가 예에서 100개 기업을 만났을 때 기업당 3.6장 밖에는 할애를 하지 못합니다. 좋은 캐릭터라고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그러면 하루에도 10장, 20장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아주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약간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그 외에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툴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쉬운 방법을 제가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그리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이야기를 담아서 그려도 좋고요. 여러분 아니면 내가 일상의 이야기가 별로 없다라고 했을 때는 꼭 어떤 책에 읽었던 내용을 내 캐릭터로 동화로 그림책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이야기로 담아도 좋습니다. 독후감을 캐릭터로 그리시라는 얘기죠. 읽기가 어렵다라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을 브랜딩 하셔야 됩니다. 많은 작가분들이나 이런 캐릭터 디자인을 하시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센싱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면서 본인들을 드러내거나 밖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자기를 나타내기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나의 사상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나의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는 나는 좀 신비롭고 싶은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한번 뒤집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어떤 그림을 사거나 여러분 책을 살 때 작가가 미상인 그 책을 잘 읽습니까? 우리 베스트셀러 책을 볼 때 누가 썼지를 보고 책을 읽죠.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누가 주연이지? 라고 하고 그 영화를 믿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캐릭터를 이제는 이걸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풀어가는 작가가 누구지? 여러분의 일상이 노출이 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영업밖에 안 되고 반쪽짜리 마케팅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전엔 가능했었어요. 2000년 초반만 해도 작가가 누군지 드러나지 않더라도 숨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까운 요즘 유행하는 어벤져스나 마블이나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작가, 시나리오 쓰는 사람, 그래픽 하는 사람들이 노출이 안 되고 성공하는 컨텐츠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수가 얼굴 가리고 노래를 불렀어요. 뜰까요? 예전엔 가능했습니다. 사이버 가수고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지? 신비로주의가 굉장히 호응을 얻었을 때도 있지만 이제는 모든 세상에서 다 공유가 되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 작가와 이 그림을 매칭을 안 하면 신뢰를 할 수 없고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 여러분도 내가 그림을 그리는 순간 나는 오픈되어 있는 나 또 하나의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생활 내 그림을 세상 밖에 나올 때는 내 삶도 세상 밖에 나온다고 보시고요. 사람들한테 노출된다고 보시고요. 평상시 하던 것보다 많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업 부분입니다.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내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 이야기들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은 길 가다 보시면 인형 뽑기라는 기계 보셨을 겁니다. 그 뽑기 안에는 수많은 인형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뽑아주길 기다려요.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누가 뽑힐지 모릅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유명한 캐릭터만 뽑힙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든 순간 여러분 후발주자예요. 근데 누가 뽑아주길 기다린다? 뽑아줄 이유가 없죠. 인기가 있느냐? 그걸 내가 로열티 내고 라이센싱을 했는데 잘 팔릴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남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느냐? 인지도가 크냐? 어떤 부분에서든지 여러분 경쟁력이 사실은 없죠. 그러면 남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나는 움직여야 되죠. 그게 가격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마케팅 영업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자, 근데 작가분에게 영업하라는 건 사실은 무리라는 걸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영업을 대행해주는 우리 흔히 말하는 에이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에이전시마다 또 특징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영역이 있고 또 어떤 에이전시는 해외 영업을 잘하는 에이전시가 있는 반면 어떤 에이전시는 캐릭터 완구 쪽에 특화되어 있는 에이전시가 있고 어떤 에이전시는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제작에 투자를 유치하는데 굉장히 능력이 탁월한 에이전시도 있습니다. 그 에이전시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고 몇 번은 한 번 정도 여러분 발품을 파셔서 내 컨텐츠가 이러한데 어떤 조건을 나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고요. 상담을 하세요.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접근 방법,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그럼 어떤 로열티 조건, 라이센싱 조건을 제시한 것이 과연 그 경쟁력이 있고 합리적인가 라는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결론 다양하게 패러디해서 하루에 하나씩 이 세 가지만 꼭 여러분이 인지하고 갖고 가시면 5년 전에 계속 반복되는 시행착오 여러분이 전에 있던 선배들이 10년 전 선배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여러분이 지금도 겪지 않는 좀 더 발전적인 캐릭터 디자이너로서 성장할 수 있으라고 저는 믿어 쉽지 않고요. 혹시 이걸 보면서 우리 애가 그림을 잘 그리는 학부모님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그림을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를 갖고 끌어갈 수 있도록 책을 많이 보여준다든지 어떤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공간,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야기도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아이덴티티, 사람들에게 공감시킬 수 있고 분위기에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꼭 챙겨서 좋은 캐릭터 디자이너로서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